뜻밖에도 백씨가 시동생 유연을 유유의 살해범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상복을 입고 밤낮 울며 불량한 아우가 재물을 탐해서 진짜를 가리켜 가짜라 하면서 형을 관에 가두었고 뇌물을 써서 형을 죽이고 흔적을 없앴다고 하소연합니다. 최은규가 사기꾼인 것, 곧 가짜 유유라는 것이 확정된다면 헤어날 수 없는 곤경에 빠질 사람이 있었다. 백씨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백씨의 문제는 심각했다. 최은규와의 간통 혹은 공모 과정에 대해 추궁당할 경우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치명적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가혹한 법적 처벌, 교형이 따르는 문제였다. 최은규는 반드시 유유여야만 했다. 백씨의 고소를 접수한 대구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대체로 최은규의 사기 사건으로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형제간 살인 사건으로 비화되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을 임금께 아랜 사람은 대사관 박계현이었는데 대사관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 조선시대 3사 중 하나인 사관원의 최고관직이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동생이 고의로 형을 죽인 것은 일륜을 범한 죄, 즉 삼강오륜, 삼강오상을 범한 강상죄에 해당했고 강상죄는 의금부에서 다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구에서 서울로 이송이 됩니다. 유연은 의금부로 압송됐고 삼성교좌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삼성교좌란 세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죄인을 추국하는 것인데요. 정승의 책임 아래 사헌부, 사관원이 죄인을 조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죄를 추궁하는 자리였던 만큼 어찌 보면 대단히 위험이 있는 자리지만 어찌 보면 아주 살벌한 자리였겠죠. 유연 사건의 경우 의금부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유유의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살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은규가 진짜 유유인지 아닌지를 증언할 사람도 대구에서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있었다면 형을 죽인 동생의 범죄를 밝혀서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고위 관리들의 의지, 그 의지뿐이었다고나 할까요? 삼성교자 추국이 사건에 실제 접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 자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형법은 혐의자의 자백을 확보하는 것을 사건의 최종 해결 단계로 삼았다. 만약 죄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형신할 수 있었다. 고문을 수단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요구한 것은 합법이었다.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을 조선의 형법은 진실로 판단했다. 때문에 자백할 때까지 모진 고문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요. 유연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형을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처형을 1년만 유예하고 최은규와 자기 형을 찾아봐 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연은 자백과 거의 동시에 처형되고 맙니다. 강상죄에 대한 형량은 사형이었고 유연은 사형 중에서도 교형이나 차명보다 더 잔혹한 능지처사로 처형이 되었습니다.